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10월 4일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교창소 관련한 이슈가 좀 나왔죠. 지금 SEC 항소로 인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이 심리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이러한 영역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의 가격을 보면은요. 지금 688.5원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또 새로운 바닥 다지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8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이제 그 다음 저항은 72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뭐 지금 이 정도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리플도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이 전반적으로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가상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죠. 이 비트코인이 좀 빠지던 차에 그래도 이 리플은 좀 열심히 방어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막판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도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잘 버텨냈어요. 만약에 옛날 같았다 하면은 이거 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겠죠. 후두둑 떨어지면서 뭐 650원도 뚫고 600원도 뚫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 건데 뭐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관련해서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리플이 브라질 거래소 이 메르카도 비트코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리플은 메르카도 비트코인에 기업 및 개인 대상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리플은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실용적이다. 실질적인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SEC가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리플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SEC 항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선은 이 SEC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항소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이 타임라인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5년 1월에요. SEC 항소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원래는 12월까지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또 SEC가 이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월이라고 예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 3월 SEC 항소 브리핑에 대한 반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즉, 리플의 반대 브리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구두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구두 변론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26년 3월이나 4월쯤에 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소에서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만족을 하지 못해서 대법원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추가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더 소요가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27년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임라인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볼 텐데요. 우선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그 7가지로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올렸죠. 근데 이걸 좀 다 읽는 거는 시간상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내용들만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EC가 큰 실수를 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이 SEC가 항소에서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 리플로부터 더 많은 돈은 받겠지만 그 이상의 이득은 없다.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를 한다면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이 SEC의 능력은 본질 자체가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즉 얻을 것은 적고 잃을 것은 많기 때문에 이 SEC의 항소 결정은 큰 실수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EC의 항소를 이 판사가 거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SEC의 항소 요청을 판사가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일전에 SEC가 약식 판결에 대해서 이 중간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다가 거부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중간 항소, 그러니까 즉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할 수 있는 정식 항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통해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의도로 제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약식 판결에 큰 오류가 없고 또 최종 판결 이후에 항소를 제기해도 될 만큼 시급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중간 항소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최종 판결 이후의 항소라는 거는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중간 항소처럼 판사가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과정은 진행이 되는데 판결이 이전과 다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서 이전의 최종 판결과 동일하면 시간은 소요가 되었겠지만 이 항소를 기각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자, 그렇다면 SEC 항소 관련 승패의 가능성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통계적으로나 그리고 판사가 작성한 사실의 근거에 볼 때나 SEC는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높다라고 한 게 아니라요. 매우 높다라고 평가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SEC가 항소해서 승리를 하더라도 XRP와 그리고 리플의 사용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이 XRP 거래나 리플이 XRP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을 만한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SEC가 승리를 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빌 모건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했을 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또 프로그램의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토레스 판사는 프로그램의 거래가 개인 투자자들이 2차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투자라고 딱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 SEC가 이 프로그램의 거래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리플에 의해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거래와 기타 분배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따라서 SEC가 승리를 한다면 이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진행했었던 프로그램의 거래에 대한 벌금이나 가처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2차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었던 이 프로그램의 거래를 증권 거래라고 하지 않았나?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약식 판결이 난 지가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요. 과거의 내용을 좀 이렇게 찾아서 살펴보면 이 SEC가 증권 거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공동기업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한 존 디턴 변호사의 의견을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SEC가 리플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오렌지 회사의 오렌지를 구매한 게 비록 오렌지를 구매한 사람이 그 오렌지 회사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증권 거래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리플에 대입을 하면요.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리플사의 프로그램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SEC가 증권거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SEC는 공동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리플사에 의한 프로그램의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었던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SEC가 항소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2차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래나 리플의 현재 송금 결제 사업에 있어서 XRP를 사용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리플사가 과거 진행했었던 프로그램 거래에 대한 벌금
혹은 그런 형태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처분 정도의 판결이 SEC가 가져갈 수 있는 승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가 리플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발표한 날에 SEC 집행국장이 사임을 한 것은 우연이라고 믿기 어렵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지지를 살포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암호화폐 부분만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우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상승한 자산을 팔지 않아도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 25%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미실현 자본 이득세는 투자자들의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리플의 교차 항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리플은 SEC가 항소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14일 이내에 교차 항소가 가능합니다. 리플이 교차 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증권거래라고 했었던 리플의 ODL 판매 부분인데요. 이 리플의 ODL 판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플레스 판사가 ODL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교차 항소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리플의 ODL 판매는 거래를 통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리플 페이먼트, 즉 XRP를 통해서 송금 결제가 진행되는 데 있어 유틸리티가 즉 브릿지 토큰으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때 SRP라는 것은 송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단 몇 초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교차 항소가 리플에 의해서 이루어질지 관심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거래소들이 SEC에게 기소를 당해서 SEC와 싸우고 있고 또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많은 토큰들이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증권 거래라고 그 SEC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각의 이유는 뭐 거래되는 형태 그리고 초기 발행 형식 등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과거처럼 리플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또 이 SEC와 싸우고 있는 대상자들이 결코 작은 집단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 항소가 궁극적으로 2차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와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주봉으로 보면요. 여기 199.5원. 이때는 2020년 12월 이 소송이 걸렸었던 때죠. 그리고 뭐예요? 상장 폐지가 됐죠. 이 소송과 상패 가격이 199.5원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800원 하던 게 199.5원까지.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소송과 상장 폐지가 됐어도 1000% 올랐습니다. 여기서 뭐 소송이 해결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죠. 소송이 해결된 게 아닌데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가 과거에 이거를 기대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네.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걸 제가 알고 있으면 여기서 방송을 찍고 있지 않겠죠? 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여전히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 조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이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뭐,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저는 계속해서 이 분석을 좀 하고요. 그와 관련한 어떤 이런 타점들이나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이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뭐 하루 종일 계속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이 영상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라거나 아무래도 또 이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는 데까지 그 시간적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들, 긴급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이 텔레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리플과 관련한 뉴스, 이슈, 타점 등 내용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로 숫자 5번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초대 링크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 꼭 놓쳐서는 안 될 정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이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요. 가교 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좀 들죠. 이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 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재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에 있을 미국 대선이 좀 떠오르죠. 자,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 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교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은행이나 어떤 특정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가교통화 및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겨우 그 정도만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배, 수만 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기축통화, 가격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어주고 전 세계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코인명을 오픈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남겨주실 필요 없고요. 숫자 5 그냥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연락 주신다라고 해서 따로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